자, 이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교 학점제가 되면 누가 뜬다? 특목자사 인기가 더 올라갈 겁니다. 어느 고등학교 가느냐에 따라서 입시가 결정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좀 높아질 겁니다. 고교 학점제를 운영해낼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이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일반고들은 고교 학점제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IB 제도의 도입이 사실은 일반고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한국에 도입하려 하는가? 오늘은 이 파트가 좀 핵심일 것 같아요. 이걸 한국에 대체 일반고등학교에 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교육 얘기를 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입시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게 입시와 연결되면 이걸 왜 하네, 애들을 어떻게 뽑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조금 캄다운하고 일단 왜 이 이야기를 일반고등학교가 도입하려는 맥락이 생긴 건지부터 즉 일종의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IB 제도의 역사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 IB란 얘기가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왜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 맥락을 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해외 대학 뭐 해외 고등학교 뭐 국제과정이 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애들한테 과연 이 교육 방식을 왜 지금 대입을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 포인트를 이해하시는 건 중요하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국내 IB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서 현장에서 애들 만나고 있는 입장에서 이혜정 교수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이시고 교육과혁신연구소라고 하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영어로 써 있어요. 이혜정 소장님 그리고 이혜정 교수님이 가장 이 IB 교육과 관련해서는 공신력 있고 어떻게 보면 산 역사 같은 분이에요. 왜? 이 아젠다 화두를 던진 분이 이분이시라서 그래요. 거의 10년 되신 것 같은데 여태까지 계속 이 일관되게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추진하고 계세요. 적어도 이걸 왜 도입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 제도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교육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전 정부 때 IB 교육과정의 공교육 도입 방안을 논의하라. 핵심은 여기에요. 공교육,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교육, 한국 학교에 국제과정을 도입하라. 조금 이제 이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인터내셔널이 핵심은 아니게 돼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애들을 해외 대학 보내려고 이걸 도입하는 게 아니고 이 IB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 중에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이 우리 애들하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공교육에 도입하자는 얘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히스토리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책이 나온 지 좀 오래돼서 한 10년 됐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저게 트렌드하게 화두가 좀 됐던 적이 있었어요. 누가 A+를 받는지 서울대 애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막 설문을 하고 추적 조사를 하셔가지고 얻어낸 거예요. 결론이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암기를 완벽하게 하는 애들. 이게 주입식 교육의 달인들이 서울대에서 A+를 받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하시다가 쓸데없는 농담 같은 거 하면 다 받아줬고 그걸 딸딸딸딸 외운 애들이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이런 식의 답변을 좋아하더라를 완벽하게 써내면 A+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2014년에 이 책이 나와서 충격 아닌 충격을 던져줬는데 뭐 명견만리라고 하는 뭐 강연 프로그램도 나와서 이런 거 소개하셔서 일반 대중한테 많이 알려졌었어요. 저희 학원이 2014년에 제가 개원을 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교육을 오래 했었으니까 너무 재밌다고 느끼면서 근데 전혀 저희는 새롭지 않았어요. 저희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대에서 A+ 맞는 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사실은 서울대에서 뭐 배우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대학 교육에 별 흥미를 못 느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몰랐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암기를 잘하는 애들이겠어요. 선생님 말씀대로만 답을 쓰는 애들이 서울대 안 그래도 그런 애들 많은데 그 중에서 A+ 받는 애들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2017년에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요 책이 나왔을 때 IB라는 이야기가 이제 슬슬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때 이제 이혜정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 왜 이렇게 다 암기하는 식으로 됐겠어요? 시험 제도,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수님이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대로 쓴 애들 답에 A+를 주니까 애들은 A+를 받기 위해서 자연히 끌려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육의 제도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느냐 그 평가 방식과 기준에 맞추어서 바뀌어지게 돼 있다고요. 평가가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고교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대입 때 이루어지죠. 따라서 이 교육제도 개편의 얘기는 대입 선발 과정 하고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그러니 교육 과정에서의 학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평가의 문제하고 매우 연결이 돼 있다고요. 주입식, 암기식, 객관식 시험을 보면 그 평가 방식에 맞게끔 아이들이 교육되는 거예요. 답이 있고 답을 잘 외워야 되고 심지어 수학을 외워서
과정을 외워서 풀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평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던지셨던 게 이제 요 책, 두 번째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이게 2017년입니다. 이 책에 대한 커멘트들도 좀 있었어요. 뭐 최재천 교수님, 시험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저자의 지적. 그러니까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 네, 이 화두였어요. 그 다음에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고 컴퓨터로 채점해서 한 줄로 세우는 수능 제도는 창의력을 기르는데 최악이다라고 뭐 김도현 총장님도 얘기를 해주시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한 이 책. 그 다음에 이범, 뭐 교육평론가 뭐 많이 뵙죠. 그래서 정답이 정해진 것만, 그게 아니고 질문을 하는 교육. 그래서 이제 노예 교육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암기식주의, 객관식 시험 이런 것들 문제점을 지적하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일단 이걸 뭐 하냐 안 하냐 어떻게 얘기를 떠나서 일단 이런 맥락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거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때 뭐 또 이런 이슈 기사들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세정 총장님이 당시에 2019년 정도에 이제 서울대 총장이셨고 지금은 아니세요. 근데 이때 오세정 총장님이 국회에 가서 이 같은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서울대 총장님이면 되게 그 파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2019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IB 제도다. 그렇게 미래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근데 국회의원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요?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교육제도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 앞에서 오세정 총장님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답이 딱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IB다. IB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와, 저는 이 얘기 듣고 진짜 약간 소름 돋았었어요. 왜?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였거든. 서울대가 입시 방향을 정한다는 거는 한국 대학 교육 입시 제도에 미친 영향이 진짜 크거든요. 근데 총장님이 대놓고 그것도 국회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 의미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가지고 야, 진짜 엄청 바뀌나 보다. 막 완전히. 근데 2019년에 무슨 일 그 뒤에 터질까요? 조국 사태가 터지죠. 그래서 이 얘기는 싹 사라집니다. 막 2017년 얘기하고 2019년 이렇게 나와서 막 아이비 얘기 막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런 제도들 정성평가해야 되는 아이비 이런 거 다 없애고 수능 늘려라. 객관식 늘려라. 그게 공정한 시험이다. 2019년부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시 열풍 불기 시작하고 초등 수능 선행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우리는 약간 블랭크가 돼버린 거예요. IB의 시리즈 라인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다시 개편해야 된다는 맥락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2017년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연구를 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혜정 교수님을 얘기를 했지만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조희영 교육감님이세요. 뭐 잘 아시죠? 서울시 교육감님이시니까. 그러면은 국내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발빠르게 IB 제도의 도입을 먼저 주장했던 분이 사실은 조희영 교육감님이세요. 그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되게 회의적이고 반대가 많았대요. 근데 좀 적극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누구한테? 이혜정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이범 연구원님도 계시고 쭉 나오죠. 근데 어쨌든 이혜정 소장님과 서울시 교육청 이때만 해도요.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가 아니고 그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였죠. 그러니 그때는 이제 정부 입장하고 교육청 입장이 뭐 진보 대 보수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약간 그때 결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 시점쯤에도 진보 교육감 쪽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이 일단 맥락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급변하게 됐던 거죠. 2019년 뭐 18년 아시겠지만은 정권이 교체가 되고 중요한 건 이 IB 제도는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쭉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흔히 이제 뭐 문재인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가 약간 조금 더 진보적인 교육에 부합할 거라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19년에 조국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오히려 정시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약간 뭔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정치적인 입장과 어떤 교육적인 정책에 대한 견해는 사실 이때부터는 이게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이 페이퍼를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중요한 부분을 조금 따왔는데 여기에 너무 중요한 로드맵이 다 들어있어요. 연구에서는 영국의 A레벨, 프랑스의 진짜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그 다음에 미국의 AP, 그 다음에 IB 과정. 결국에 답은 여기서 IB로 도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AP, IB. 이거 되게 중요하죠? 아까 제가 국제학교 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국제학교들은 크게 두 가지 커리큘럼 중에 하나를 택해요. AP 아니면 IB거든요. AP, IB를 스코어를 따야 이걸 가지고서 아이비 리그도 가고 또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유턴해서 들어올 때도 국제학교 출신이라면 IB 스코어와 AP 스코어를 물어보죠. 지금 대세는 어디예요? IB죠. AP보다 IB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더 탑스쿨일수록 IB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이런 거 다 봤을 때 결국 IB다. 근데 핵심은 뭐다? 근데 그 IB를 공교육에 도입하는 거. 이게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제안했던 거는 집어넣는 교육을 뭐 꺼내는 교육으로 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근데 뭐라? 평가 체제를 바꾼다. 평가 방식을 바꿔야 된다. IB 교육을 도입해 오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한국 교육의 평가 방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B 인증 학교를 도입하자. 이런 로드맵이 있었고요. 이걸 위해서 제안을 이 페이퍼에서 2017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어판을 개발한다. 인증 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IB를 넘어 KB,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만든다. 요게 핵심인 거죠. 따라서 이거는 인터내셔널 제도를 들여오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궁극으로는 한국형 바칼로레아, 한국형 평가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 문제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개발하려고 그래서 이걸로 우리의 수능과 내신 대입 체제를 선진하는 방향. 이걸 2017년에 얘기했는데 그때는 공허했죠. 우리나라 무슨 수능 제도가 바뀌겠어 2017년에 이런 얘기. 좀 약간 먼 미래의 얘기였잖아요. 근데 마지막 보세요. 고등학교 과정 DP는 고교학점제가 실시됨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2017년에 나온 로드맵이에요. 이미 예정돼 있던 미래였는데 중요한 건 이때가 이제 됐다는 거죠. 물론 전면 시행기가 좀 늦춰졌습니다. 2024년으로 좀 늦춰져서 24학년도부터 전면 도입이 이제 되게 됐지만은 근데 이제 불과 이제 2년 남았잖아요. 고교학점제하고 이거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애초의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몰라가지고 이게 갑자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계속 준비 계획한 내용이에요. 그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국 도입의 역사 2017년쯤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19년에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두 개의 시도교육청이 대구하고 제주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해드렸는데 진보교육감 얘기했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당시는 이제 교육은 이제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으면서 진보교육감 분들이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뽑혔죠. 딱 한 군데 빼고 어디? 대구 빼고. 대구는 보수 진영의 교육감이다. 보통 약간 이런 분류를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대구하고 제주, 이건 뭐예요? 보수하고 진보인데 둘 다가 동시에 IB를 선택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행하고 심지어는 대구에서 지금 더 잘 되고 있어요. 대구 공부 엄청 빡세게 하는 동네죠. 알고 계시잖아요. 의대 서울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지역이고. 근데 그 대구에서 지금 IB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IB 인증학교가 그래서 그 공식 인증이 받은 게 이제 21년부터 이제 나오게 됐고 대학에서 뭐 인하대학을 포함해서 IB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만드는 커리큘럼이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입을 본격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경기, 서울, 부산, 충남, 전남, 전북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경기, 서울이 포함이 돼버리면은 전체 학생들의 거의 뭐 한 20, 30% 정도가 이미 다 이 범주로 들어오게 되고 서울, 경기,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제주 그럼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안 하는 쪽이 더 마이너가 되는 상황이 됐죠. 대구와 제주는 이미 인증이 끝난 상태. 라는 거죠. 인증학교가 되려면요 관심학교, 후보학교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증까지 받는 시간이 꽤 걸려요. 거의 한 3, 4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구하고 제주는 이때부터 후보학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쭉 다 해가지고 실제로 21년에 인허가 받은 다음에 정식교육 그래서 졸업생들이 내년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상태고 요 정도 걸렸던 과정을 타 시도교육청도 올해부터 이제 요게 시작된다고 하면은 한 4년 후쯤, 그러니까 뭐 2020, 한 6, 7년 정도 되면은 시도교육청에 이제 IB 인증 학교들이 나오겠죠. 자, 대구에서는 현재 이 정도 학교들이 실제로 그 IB 인증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대구외고, 그 다음에 이제 경대 사대부고, 포산고 뭐 이런 학교들 대구국제고 등이 이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트 부분은 이제 고교학점제를 우리가 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이 맥락은 좀 이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가 방식을 바꾼다. 교육제도의 개편이 필요한데 IB라는 외국 제도를 가져오는 게 본질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평가 방식 수능과 내신이라고 하는 평가 시험의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이었다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화두로 삼고 있는 게 일반고입니다. 자, 이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교학점제가 되면 누가 뜬다? 특목자사 인기가 더 올라갈 겁니다. 어느 고등학교 가느냐에 따라서 입시가 결정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좀 높아질 겁니다. 아무래도 고교학점제가 되면. 왜? 고교학점제를 운영해낼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이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따라서 좋은 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는 동기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누가 불리해진다? 일반고가 불리해지겠죠. 자, 이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고들은 고교학점제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IB 제도의 도입이 사실은 일반고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저희가 짚어봤죠. 국내 일반고 이렇게 많아요. 근데 어디가 뜰 거라고요? 특목고가, 그 다음에 자율고, 자사고죠. 요거 한 230여 개 정도 되는 학교 제외하고 나서 이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는 사실은 고교학점제 내에서는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그죠? 일반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비가 자사고나 특목고만큼 학비 많이 내고 교육과정이 더 특화된 학교만큼 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긴 내신 따기 쉬운 학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고교학점제, 즉 스스로 탐구하고 자신의 진로 과정을 설계하고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나와야 된다는데 일반고에서는 그 교육을 하기가 좀 어렵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여기 일반적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특목고 어때요? 외국어에 특화돼 있는, 그 다음에 국제고, 국제 인터내셔널 하는 감각과 그런 주제 토픽에 더 특화돼 있는 과학 영재들, 그다음에 예술, 체육고등학교, 자사고, 영재고 어디 보내시겠어요? 이 상황이면 아마 앞으로 일반고가 아닌 특목, 자율고, 자사고에 대한 열풍이 훨씬 강화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의 한 20대 70의 싸움이 되겠죠. IB 제도는 고교학점제의 미래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특히 일반고의 미래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IB 제도가 탑재되면 그 순간 그 학교의 교육 방식이나 커리큘럼이 훨씬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전문가들이 여러 형태로 고민된 결과 IB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고, 아무도 주변 막 그게 뭐 귀족 교육 아니냐, 막 이걸 왜 우리가 외국에 돈 주면서 인증제,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소리들이 막 주변에 잡음이 많지만 결국 이 교육을 해야 되는 핵심은 우리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고요. 고교학점제 시점에서요, 자사고 특목고는 이게 필요 없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사고, 충남고, 충남삼성고, 외고, 경기외고, 국제라인 가지고 있는 민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심지어 국제학교, 얘네들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새롭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고 친구들은 이런 기회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기회는 그거예요. 이게 뭐 일반고 도입해서 시행할 수 있겠냐? 물론 어렵겠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직 역량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선생님들 역량도 부족. 근데 선생님들도 교육 시켜주겠다. 시도교육청에서 인프라 깔아주겠다. 지원해주겠다. 근데 왜 안 한다고 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저 역시 객관식, 암기형, 주입식 교육의 미래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를 거기에 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우리 애들, 적어도 저희 애들이라도 그런 교육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뀐 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면,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면, 논서술형 교육 평가 방식들이 더 확대된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IB 제도를 볼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총론,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해졌는지 그 백그라운드와 히스토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전달드렸고, IB 제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좀 공부를 해보려고요. 리서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